안녕하세요. 뉴욕 시그널의 크리스 정입니다. 이번 주 인플레이션 지표 보셨나요? 시장이 정말 다이내믹하게 움직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에는 고용 보고서가 전망치 2배로 나와서 충격을 주더니요. 이번에는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더 빠르게 둔화돼서 사실상 이 피크아웃하는 시그널을 확실히 보이고 있죠. 그런데 가끔 이런 경기 지표가 투자의 펀더멘털을 완전히 뒤흔드는 일이 생기기도 해요. 올해 초 내내 이제 시장을 뒤흔든 주요 이슈는 바로 두 가지였죠. 바로 인플레이션 그리고 연준의 긴축으로 인한 금리 충격이었습니다. 근데 이 금리가 오르니까 경기 침체가 올 거라는 우려가 당연히 커졌죠. 금리에 취약한 성장주나 이제 기술주들부터 그래서 이제 무너지기 시작했고요. 경기 침체에 취약한 경기 순환주들도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발표된 고용 보고서는요. 경기 침체는 당분간 없다라는 확실한 좀 믿음을 심어줬죠. 그리고 이번에 발표된 CPI 지표는 인플레이션이 정점에 올라서 내려오고 있다라는 단서를 줬어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연준의 긴축 기조가 완화될 가능성이 커졌고요. 따라서 경기 연착륙 가능성이 또 같이 커진 겁니다. 그렇다고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사라질 것 같지도 않죠. 고용시장이 워낙 타이트하다 보니까 이 생산성은 낮아지고요. 반대로 임금은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럼 인플레이션이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커지죠. 인플레이션은 어느 정도 높게 유지되고 경제는 회복이 되는 거죠. 여기에 수혜를 받는 섹터가 어딜까요? 경기 순환주, 기술주, 이 섹터들은요. 경기 회복에 수혜를 받지만 높은 인플레이션은 강하지 못한 편이죠. 이 비용 상승 압력도 있고요. 높은 금리에도 좀 약하죠. 그렇다고 인플레나 그 금리에 강한 필수 소비재나 유틸리티, 헬스케어 같은 경기 방어주는 너무 또 소극적이죠. 답은 바로 에너지입니다. 이 에너지 섹터는 경기 회복에도 수혜를 받고요. 인플레이션, 높은 금리에도 강하죠. 더군다나 에너지 섹터는 올해 그 수익이 그 30%에 달할 만큼 주가 성장세도 빠르고요. 올해 2분기 실적 시즌에서 그 이익 증가세가 무려 300%에 달할 만큼 압도적인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상 에너지 섹터가 없다면요, 2분기 어닝 시즌은 개털일 정도로 별 볼 일 없어요. 그만큼 현금도 막대하게 쌓아놓고 있을 정도로 펀더멘털이 튼튼하죠. 이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에너지 기업들이 신보다 더 돈을 많이 벌고 있다고 비난했을 정도인데요. 여기에 고정적인 배당 수익 역시 강력합니다. 이 고배당주의 대표 주자를 하면 에너지 섹터 기업들이 굉장히 대부분 꼭 꽉 잡고 있을 만큼 굉장히 강력하죠. 한마디로 정리하면 2022년의 에너지 섹터는 성장과 가치 그리고 수익까지 삼박자를 모두 완벽하게 갖춘 팔방미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2분기 이후 유가가 하락한 건 경기 침체에 대한 수요 침체 우려가 작용했기 때문이죠. 실제로 이제 최근 2주간 미국의 원유 재고량이 엄청나게 쌓였습니다. 2주 만에 거의 1천만 배럴의 재고가 쌓여서요. 유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죠. 하지만 고용이 강력하고 소비가 또 견고하게 유지된다면 어떨까요? 현재 미국 그 에너지 쉘 기업들은요. 팬데믹 이전에 워낙에 투자를 많이 해놔서 이 손익분기 유가가 $50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유가가 $70 정도만 유지가 돼도 쉘 기업들은 막대한 이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성장과 가치 그리고 수익을 모두 갖춘 에너지 기업의 5대장급 기업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기업 분석이라기보다요. 무슨 일을 하는 기업인지 시장에서의 비중은 어떤지 배당금은 어떤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5기업은 바로 엑사모빌, 쉐브론, 파이오니어 내추럴 리소스, 코노커 필립스 그리고 워렌 버핏이 투자하는 억시덴탈입니다. 이 먼저 엑선모빌은요 미국 최대 석유 기업이죠. 한때 세계 최고 기업이기도 했지만 그 에너지의 몰락하고 함께 왕자에서 물러났죠. 그리고 다우에서도 퇴출당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엑사는 기업 가치 3,810억 달러로 쉐브론의 3,046억 달러를 한참 앞서는 1위 기업이죠. 이 엑선모빌은 에너지 분야에서 역사적으로나 사업의 지위적인 면으로나 압도적인 선도 업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엑선모빌은 원유의 탐사, 그리고 시추, 정제, 운송, 소매, 판매까지 모든 공정을 다
자기들이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수직 통합한 기업입니다. 에너지의 테슬라 같은 기업이라고 할 수 있죠. 탄소 배출 감소에 가장 소극적인 기업이었는데요. 이 행동주의 투자자가 합류하면서 조금 바뀌게 되죠. 엑슨모빌의 사업 부문은 크게 탐사하고 시추, 생산을 하는 이 업스트림 부문하고요. 정제를 하는 다운스트림, 그리고 석유화학 제조부터 마케팅을 하는 화학 부문으로 나뉩니다. 이 다운스트림은 전체 매출의 거의 80%에 가까울 정도로 압도적으로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데요. 업스트림은 8% 정도 됩니다. 화학 분야는 나머지 12% 정도 되죠. 업스트림은 매출은 제일 작은데요. 실제 이익은 업스트림이 158억 달러, 다운스트림이 21억 달러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화학이 78억 달러로요. 이 업스트림이 실제 이익 면에서는 완전히 효자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 2020년 말에 에너지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면서 엑슨모빌이 가장 강력한 모습을 보일 거라고 전망을 했었는데요. 이게 바로 화학 부분 때문이었죠. 실제로 엑슨은 화학 부분의 초강세로 인해서 아주 다른 기업들보다 좀 더 강한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엑슨모빌은 올해만 이제 38%가 넘게 상승을 했는데요. 실적도 모두 뭐 예상을 상회하는 이익과 매출을 기록했죠. 배당률은 3.99%로고요. 그래서 이제 S&P 500 전체 기업 중 상위 40%에 포함되고요. 38년 연속 배당금을 늘렸을 만큼 아주 견고한 배당 수익을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5년 평균 배당 증가율은요 3.08%입니다. 월가 투자기관은 13명의 애널리스트 중 10명이 매수, 3명이 중립으로 강한 매수에 가깝고요. 목표가는 지금 110달러로 약 20%의 상승 여력이 있다고 평가가 되죠. 두 번째는 쉐브론입니다. 쉐브론 세계 최대 에너지 기업으로 전통의 강자죠. 다우존스 산업 평균 지수에 포함되어 있는 유일한 에너지 기업입니다. 쉐브론 역시 이제 수직 통합에 성공한 기업이죠. 그래서 에너지의 모든 산업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쉐브론은 업스트림과 다운스트림 부분이 있는데요. 거의 59대 41의 비율로 석유와 천연가스를 생산을 하고 있죠. 쉐브론 역시 업스트림 부문의 이익이 158억 달러로 압도적이고요. 다운스트림은 29억 달러의 이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쉐브론도 다운스트림이 전체 매출의 70%를 차지하고요. 업스트림이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익은 정반대죠. 쉐브론의 강점은 현재 석유 및 가스 개발 프로젝트 파이프라인이 그 업계 최고 수준이라는 건데요. 2026년까지 생산량이 지금보다 약 13%가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죠. 쉐브론이 이러한 그 생산 여력은 그 퍼미안 분지에 2,200만 에이커의 부지를 보유하고 있어서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셰일 업계의 젖줄이라 할 수 있는 퍼미안 분지의 이제 최대 생산 업체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죠. 쉐브론 역시 견고한 배당 수익을 자랑하는 배당주인데요. 무려 35년간 배당을 늘린 기업이죠. 배당률은 3.71%로 이제 역시 상위 40% 안에 드는 수준이고요. 5년 평균 배당 증가율은 5.09%입니다. 월가 애널리스트 16명 중 이제 10명이 매수 의견을 보였고요. 5명이 중립, 1명이 매도 의견으로 완만한 매수 의견에 가깝습니다. 목표가는 178달러로 이제 막 14% 정도 상승 여력이 있다고 평가되죠. 세 번째는 이 파이오니어 내추럴 리소스인데요. 파이오니어는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이 퍼미안 분지 최대 생산 업체 중 하나입니다. 2020년 기준 업계 3위인데요. 이 파이오니어는 석유하고 천연가스를 탐색하고 시추 생산하는 업스트림 부문의 기업이에요. 이익이 넘쳐나는 업스트림 부문의 기업이니만큼 더 많은 시추와 생산을 해서 주주들한테 이익을 환원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기업이죠. 이 파이오니어는 고정 배당하고 변동 배당을 모두 실시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기본 배당률은요 사실 1.14% 정도로 좀 낮지만 이익이 많을 때는 그만큼 주주들에게 적극적으로 환원을 하는 기업입니다. 올해는 추가 배당을 해서요 배당률이 11%가 넘습니다. 여기에 배당 성향도 8.49%밖에 안 되고요. 주가 자체도 선행 주가 수익률의 7.4배밖에 안 돼서 굉장히 안정적인 배당주로 인식이 되죠. 파이오니어는 변동 배당을 주는 만큼 이 꾸준히 늘어나는 배당보다는요 이익에 따라서 깜짝 서프라이즈를 기대할 수 있는 배당주라고 할 수 있겠죠. 월가 투자에게는 16명의 애널리스트 중에 이제 10명이 매수, 5명이 홀드, 1명이 매도로 이제 매수에 가깝고요.
목표가는 292달러로 34%의 상승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 기업은 코노코필립스입니다. 코노코필립스는 주로 석유하고 천연가스 이제 탐사하고 생산에 관여하는 업스트림 기업이죠. 지금 파이오니어 내추럴 리소스하고 비슷하죠. 이미 입증된 이 매장량하고요 생산량만 보면 이 회사는요 세계 최대 석유 생산업체입니다. 무려 61억 배럴에 달하는 매장량하고요 377%의 매장량 대체율을 자랑하고 있죠. 이 퍼미안 분지에서의 입지도 2020년 그 콘초를 합병하면서요 업계 4위로 우뚝 올라섰죠. 이 코노코필립스는 석유 생산량 자체만 보자면 엑선모빌을 뛰어넘는 산유량을 보유한 기업이라고 합니다. 코노코필립스는 엑선이나 그 쉐브론처럼 모든 사업을 수직 통합한 메이저하고는 다르게요. 각각의 사업을 분사해서 관리하고 있어요. 이익이 높은 업스트림은 이제 코노코필립스가 맡고 다운스트림은 필립스 66로 분사해서 이제 전문화했죠. 사실 독립된 이 두 회사가 독립된 회사인데요. 자산을 거의 공유할 정도라고 하니까 하나의 회사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코노코필립스도 이 막대한 현금을 바탕으로 주주 환원 정책에 상당히 적극적인 회사인데요. 2021년에만 24억 달러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36억 달러의 자사주 매입을 실시를 했습니다. 코노코필립스도 기본 배당률은 1.93% 정도지만요. 이 변동 배당을 실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전체 배당률은 3.17%에 달합니다. 배당률이 전반적으로 낮은 만큼 지난 5년간 배당 증가율은요 가장 높았습니다. 무려 26.24%에 달했죠. 이 팁랭크스에 따르면 월가 11명의 애널리스트 중 10명이 매수, 1명이 홀드 의견으로 강한 매수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평균 목표가는 129달러로 약 35%의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여지죠. 마지막으로는 워런 버핏이 투자한 이제 억시덴탈인데요. 사실 올해 초만 해도 지분이 그다지 높지 않았는데요. 주가가 낮아질 때마다 이 버핏 옹이 야금야금 매수하기 시작하더니요. 8월 초에도 지금 계속 매수를 해서 어느새 지분이 20%를 넘었습니다. 월가는 워렌 버핏이 결국 이 올해 억시덴탈을 완전 인수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죠. 저도 그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보는데요. 버크셔 주총에서 이제 직접 가서 봤는데 그 에너지에 대해서 워낙 이 두 분이 찰리먼거하고 두 분이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시기도 했고요. 특히 찰리먼거는 화석 연료가 농담식으로 뭐 200년은 더 갈 것 같다고 이야기해서 버크셔가 좋은 에너지 기업을 지금 보유를 할 의지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악시덴탈은 좋은 기업이죠. 악시덴탈은 1920년 설립된 기업인데요. 텍사스 휴스턴에 본사를 두고 있고요. 석유 및 가스 탐사하고 시추 생산에 초점을 맞춘 업스트림 부분이 있고 화학 부분하고 미드스트림 그리고 마케팅 부분으로 총 3개의 사업 부분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업스트림 부문의 매출은 2021년 기준으로 189억 달러를 기록을 했고요. 화학 부분은 52억 4,600만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미드스트림하고 마케팅 부분은 원유하고 천연가스, 액화 천연가스 뭐 같은 거를 처리하고 운송, 뭐 저장, 거래하는 작업을 말하는데요. 이 부분 매출은 28억 달러였다고 해요. 워렌 버핏이 그 억시덴탈에 눈독을 들이는 이유는 사실 간단합니다. 미국 셰일 업계의 젖줄인 그 퍼미안 분지에서 가장 큰 생산자이기 때문이죠. 억시덴탈은 다만 배당금 측면에서는 크게 매력적이지는 못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배당률이 0.83%로 하위 40%에 속합니다. 그만큼 주가가 굉장히 빠르게 상승했다고 볼 수도 있죠. 실제로 억시덴탈은 올해에만 102%가 상승했습니다. 5개의 기업 중 주가 상승 모멘텀은 압도적으로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배당 증가율도 5년 평균 99%에 달할 만큼 배당 성장세도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죠. 이 팁랭크스에 따르면 월가 16명의 애널리스트 중 7명이 매수, 7명이 홀드, 2명이 매도로 매수 쪽에 아직도 더 가깝습니다. 평균 목표가는 75달러로요. 현재 가격에서 약 20%의 상승 여력이 더 있다고 보고 있죠.
네, 오늘은 경기 연착륙의 가능성에서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에너지 섹터의 대표 5대 기업을 살펴봤는데요. 이들 기업의 특징은 전체적으로 여전히 밸류에이션이 역사적인 수준에서 봤을 때 아직까지도 낮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막대한 현금을 바탕으로 부채를 빠르게 갚아나가고 있는데 자본 투자는 반대로 잘 안 해요. 재생에너지가 대세로 떠오르는 상황에서 이 투자를 공격적으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만큼 막대한 현금을 주주 환원 정책으로 쓰고 있습니다. 배당을 늘리거나 환매를 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거죠.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에너지 섹터가 역사적인 수준의 저점에서 반등을 해서 향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현재 상황이 경기 침체가 이미 온 게 아니라 미래의 일이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지금은 미드 사이클로의 전환이 될 수가 있고요. 에너지 섹터는 사이클 후반에 더 힘을 받는 섹터니만큼 기대를 좀 더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모두들 편하고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